강서구청장 재보선 후폭풍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런 후폭풍도 있습니다.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. 네,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야 된다.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자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지지 않습니다. 지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요. 사건의 발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. 어떤 얘기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1번, 김기현 대표가 문제를 생각하면 2번. 무슨 문제예요? 만약 진다고 치면? 진다고 했을 때 진다고 가장 치면? 책임이 크다. 대통령. 1번 윤석열 대통령, 2번 2번 김기현 대표, 네.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. 안철수 의원이 막말했어요? 갑자기 진경훈 후보 디스한다고 네. 뭐 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. 유세차에서. 아직, 영상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. 예, 아직 뭐 뉴스. 네, 3번 안철수 의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유세차 막말이 사정을 알고 보면 안철수 의원이 뭐 시민에게 막말을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죠. 밝혀진 거죠. 예, 예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너무 좀 자기만 안다. 그러니까 지나치게 똑똑하다. 오늘 제 키워드가 그거 될 것 같은데 지나치게 총명하고 예. 지나치게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억울한 건 알겠어요. 뭐 대통령께서 뭐 대만과 관련해 가지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 큰 중국에다도 대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본인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켜버렸잖아요. 예.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숙청을 해버렸잖아요.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그 마음은 알겠어요. 알겠지만 감정이 난다고 해서 감정 나는 대상들을 모두 다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근데 좋아요.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안철수 대표의 반응은 또 뭡니까? 그것도 너무 작아요. 그래서 두 분 다 국민들에게 너무 그릇이 작다는 걸 보여주는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. 예. 당 상황도 안 좋은데 당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뭐 굉장히 혁신안을 내놓거나 좋은 그 비전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예. 거 별로 좋지 않다. 둘 다 오히려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두 사람의 악연이 워낙 오래된 것이긴 그랬다 한데 그래도요. 안철수 정치인이잖아요.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욕설은 아닌데 참패의 원인에 그 지목되니까 좀 억울한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안철수 의원의 입장도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. 제가 10월 9일 날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. 예.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에 시민 한 분이 네. 제가 표현 그냥 그대로 그냥 못하는데 땡- 지 뭐 하고 자빠졌네. 예. 개 뭐 끼 예.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. 의원님을 향해서 예, 예, 그랬습니다. 예. 근데 저는 선거 여러 번 치러봤으니까요. 선거 과정에서 과열되면 흔히 나타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나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. 그냥- 기자분들도 이걸 보고 이건 기사 가치가 없다고 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요. 예.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준석이 가장 먼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. 그러니까 앞에 그 시민분이 한 말씀은 그냥 다 삭제하고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.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.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. 이렇게 있지도 않는 가짜 뉴스 생산해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럼 네, 워낙에 이제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되는 맥락도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세 번째로 책임 있다라고 한 건 아니고 단순히 3번이다 이렇게 한 거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. 네,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? 따지고 보면. 중요하진 않겠죠. 예, 예. 근데 지금 이거에 거의 지금 뭐 자빠졌다 대란으로 지금 확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, 이 와중에도 대권 주자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. 예. 사실은 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여기 가서 굳이 이런 표현을 그 유세차 위에서 쓴 것도
결국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머로 승화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? 유머 단순 유머로 보기 어렵고요.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예. 이거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제 뭐 기사 한 줄 분명히 나갈 거다 이 생각은 이제 본능적으로 좀 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. 그러니까 시민이 설령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받아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가 지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이제 그 논란의 이제 발언 같은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느끼는 건 네. 중요한 유세 기간에 당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늘 한다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. 네. 그건 어떻게 보세요? 아니 그러면 당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되잖아요. 이준석 대표의 표현의 방식이 틀린 건지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. 예. 제가 볼 때. 그러면은 유세차는 내용이 좀 오해가 있었던 거 맞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어쨌든 뭐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도 내부에 와서 했으면 예. 내부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바로잡아 주거나 이런 게 가능했겠죠. 근데 어쨌든 지금 방식이 틀린 거지 예. 내용이 틀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예. 그러면 그거를 이준석 지금 전 대표도 예. 정치적 현실이에요. 예. 정치적 현실. 20대, 30대가 그래도 많이 지지하는 정치적 현실. 근데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적이 많이 생기고 뺄셈의 정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자꾸 힘을 가진 쪽에서 힘을 뺏긴 쪽을 자꾸 비난하기보다는 그쪽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뭐랄까 매니지할까, 예. 그러니까 끌고 나갈까 이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. 그게 그 운영을 하는 방식이다. 운영을 하는 쪽의 주체적인 방식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방식은 어떨지 몰라도 내용은 맞았다. 이번에 또 정확히 맞춘 건 또 하나 있습니다. 18%포인트 차이로 대패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족집게도사로 등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유시민 전 의원급으로 갑자기 이제 급부상해 버렸어요. 그런데 뭐 이제 홍준표 지금 시장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도 방송 노출이 많아지고 너무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. 점점 그 유시민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조금 전에도 이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. 뭐 본인이 대권에 관심이 있고 또 총선에 또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수위 조절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.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. 뭐 족집게 이준석 전 대표 3번 낙선이 의아하다. 족집게처럼 결과 맞힌 이준석 어떻게 자기 선거는 3번이나 떨어졌는지 의아하다. 이번엔 내공이 쌓였으니까 성공하리라 믿는다라면서 이제부터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. 이거 덕담 맞죠? 아주 애정어린 쓴소리죠. 애정어린 쓴소리입니까? 그러니까 예. 저 얘기가 다 맞아요. 예. 본인은 굉장히 똑똑해서 참모로서의 분석, 참모로서의 조언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. 근데 지도자로서의 내공은 지금 쌓이지 않은 거죠. 예. 지도자의 내공은 뭐냐? 뭐 함께 뭐 공감해주고 그 공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희생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고 이런 걸 해야지 지도자인 겁니다. 근데 하나도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. 싫은 소리 요만큼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. 그럼 지도자가 싫은 소리 요만큼도 안 들으면 그 싫은 소리와 불편은 누가 다 겪게 돼 있느냐? 국민이 다 겪게 돼 있는 겁니다. 지도자가 좀 그걸 들어줘서 삭혀야 국민들이 그만큼을 뭐랄까 회피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저는 홍준표 그 시장이 굉장히 애정어린 쓴소리를 했으니 한번 곱씹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지도부 총사퇴 카드를 국민의힘이 꺼내들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쇄신의 방향으로 가고 이제 총선 준비로 본격할 텐데 이준석 전 대표 거취는 어떻게 좀 결정 날 것 같습니까?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실 외부 이제 인재 영입도 이제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. 예.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외부에 있는 중도 인사들 챙기기 이전에 당내에 있는 중도 인사들부터 먼저 챙겨라.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내에도 지금 이제 이른바 비윤계 좀 이제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. 그러니까 뭐 꼭 이 이준석 전 대표 말고도
여러 명이 이제 그런 이제 발언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걸 별로 귀담아 안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귀담아 안 들은 결과 보궐선거에서도 이제 참패하는 이게 성적표를 딱 받아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도 내부의 그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안 듣겠다. 그건 변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혁신의 출발은 당내에 그 있는 그 비판적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